2년을 독하게 욕을 엄청 먹으면서 근데 만족을 못 시켰는데 나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소모가지 하나는 내놓고 시작하시더라고요. 독하기 제일 좋은 길이에요. 직업으로서의 상담가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자유업이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즘 그 타로 상담을 제2의 직업으로 원하셔서 요즘 엄청 부흥기예요, 사실상. 그리고 이제 뭐 제너럴 리딩이다 해서 유튜브에서 뭐 엄청 조회수도 나오고 하기 네. 때문에 스타일도 다 만들 수 있는 세상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타로가 전에 포춘텔링이라는 기능에서 이렇게 하나의 컨셉된 그 상담으로 발전하고 있는 과도기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타로를 상담으로 직업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항상 얘기 드리는 게 타로 리딩을 해서 미래를 이제 점쳐주거나 뭐 질문에 답을 해주는 영역도 이제 있지만 네. 자기가 살아온 노하우를 함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상담가가 되는 게 일단은 공감이 가능하잖아요. 좀 더 스페셜라이즈. 그렇죠. 애가 있는 분이시면 애 엄마가 오면 똑같은 고민을 할 거고 그러면 내담자하고 제가요 나이가 들면서 계속 같은 고민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단골 확보예요. 오늘만 오면 안 돼요. 평생 봅시다. 이런 마인드로. 근데 이제 잘 안 되면 좀 끊지만, 잘 되면 또 다시 봐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 옛날처럼 뭐 잘 되고 못 되는 직업의 문제가 아니고 꾸준하게 이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 직업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늘 그 인기 있는 트렌드한 거를 쫓아가는 것보다 그냥 내 고객 확보, 많든 적든 내가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정도의 고객 확보를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만 하신다면 내담자도 나도 같이 커갈 수 있고 그리고 뭐 아무 운도 없지만 내담자가 그냥 고객이고 돈으로 보지 않고요. 한 번 오고 두 번 오면 친해지잖아요. 그 중에 내 귀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정말 좀 타겟화해서 네. 이 사람이 내가 요즘 필요한데 이러면 이제 의사다. 무슨 과세요? 뭐 무슨 안모 어머 뭐 이러면서 너무 잘해줍니다. 막 진짜 막 더 가야 된다는데도 붙잡아주고 다 얘기해 온 가족 다 풀어주고 헌신을 다해요. 전화 뭐 꼬박꼬박 받고 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계속 만나고 하면서 서로 도움을 많이 받고 주고 이러고 또 이제 주식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네. 요즘 다들 관심 있는 분야니까 네. 또 그런 분들 오시면 또 헌신을 다해서 또 종목을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저는 종목을 물어보지는 않고 네.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었는지 과정을 물어보죠. 근데 그분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 일단은 손모가지 하나는 내놓고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리스크를 걸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수익 상승은 없다라는 거가 이제 있는 분이에요. 이제 칼 갈고 들어가신 분들은 되는데 안전하게 가시려는 분들은 이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뭐 공부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저를 계속 뭐 성장시켜주고 저한테 제일 큰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그냥 내담자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요즘 또 이제 소통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과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타로라는 걸 도구로서 생각하시고 너무 여기 얽매이지 마시고 타로는 타로 리딩을 너무 잘해야 돼. 잘하는 분도 있고 교육을 잘하는 분도 있고 이걸 통해서 뭐 어떤 이미지 화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타로 지금 뭐 이제 롯데껌이긴 하지만 이게 타로를 이제 요즘은 아트 쪽에서도 타로 덱을 많이 만들어요. 구조화되어 있는 스토리텔링이다 보니까 일단 주제가 명확해서 그리는 게 쉽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아트 하시는 분들도 이 타로 덱을 만들어서 수익 창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책으로도 이제 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주 많은 그 스펙트럼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분명히 보고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자꾸 그 뭐죠?
이 사회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급한 마음 때문에 또는 돈이 이제 너무 빨리 급하고 이러신 것보다는 이제 젊은 분들도 지금부터 투잡, 쓰리잡, N잡이라고 해서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네. 각각의 다양한 걸로 수입을 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허슬러라고 해서 내 메인 잡의 동기부여가 떨어질 때 이걸 계속 유지하려면 새로운 잡이 어떤 수입, 네. 생산성 이럴 때 얘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저는 부업은 아니고 N잡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궁극에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이제 옮겨갈 수 있으려면 네. 짧아도 3년에서 5년은 필요하거든요.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최소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내 다음 단계의 생산성을 생각하셨을 때 타로라는 직업을 아주 더 넓고 재밌고 그리고 지금 삶에서 계속 연장시킬 수 있는 나와 갑자기 명태에서 프라이드 치킨 하는 거고 똑같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왜 타로를 저도 전업을 생각했냐면 팔다리가 없어도 말로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말을 못하면 쓸 수도 있고 그 일본에 아주 잘 나가는 마담이 한 분 계시는데요. 말을 못해요. 편지를 써. 그 붓 같은 걸 다 이렇게 기모노 입고 손님이 오시는데 뭐 잘 지내셨습니까? 겐키 데스까를 써요. 그리고 쫙 주면 우는 거지. 그 어르신들이 막 울어요. 그러니까 아주 한마디 한마디지만 얼마나 그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야 말을 못해도 마담을 하네. 이걸 보고 그래 목소리가 안 나오면 글로 써도 되고 손이 없으면 이제 보이스로 이제 앞으로 나올 테니까 그리고 장소나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자본이 없어도 되는 데 있어서는 너무너무 좋은 그 에너지 효율이 좋고 또 어디 가서 막 너무 돈 많이 내고 배워야 되지도 않아요. 솔직히 타로는 독학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왜냐면 내 거를 해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타로 하고 싶다라고 그러면은 뭐 어디서 배울까, 뭐 속성이 있나, 돈을 얼마를 벌까 이런 것부터 생각하시려면 지금 뭐 다른 거 하시는 게 낫고요. 하고 계시는 일을 하면서 이 일을 어떠한 내 컨셉으로 컨텐츠로 새롭게 장르화할 수 있는지를 3년에서 5년은 고민하시면 그러면 누가 봐도 일단 당장 큰 돈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그 장르다. 정말 재밌는 직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는 가지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기 전문 분야를 만들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저도 타로 상담가로 얘기를 안 하고 수비학 상담가다. 그리고 제가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연애 상담은 안 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연애 상담을 못하거나 싫어해서는 아니에요. 연애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60에도 70에도 물어보는 게 연애인데. 근데 연애 상담을 이제 하신다고 했을 때 가격을 말하면 안 오세요. 그러니까 안 급한 거지. 그런 대단한 놈은 아니었나 보네. 뭐 이렇게 끊어버리는데 한마디로 커리어는 되게 절실하거든요. 그거는 가격이 좀 높아도 그리고 또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저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아요. 예. 그래도 본인들이 힘들어서 한 2시간 되면 가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좀 안타까웠던 게 누구와 자기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해본 적도 별로 없다라는 거야. 자기 인생에 대한 거나 일이나 이런 거를 2시간 떠들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오면 점점 길어져요. 이게 입이 뚫린 거지. 자기 얘기를 꺼내는데 이 이야기가 내 콘텐츠라는 걸 깨닫게 되면 일상이 에세이가 되죠. 예. 그리고 매일매일이 자기 콘텐츠가 되니까 브이로그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실은 타로가 훨씬 더 빠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타로지만 약간 직업을 만들어주는 사람 같은 네이밍을 해주는 일 같은 타로 상담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푸드 스타일리스트 없었잖아요. 이 동네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푸드면 푸드지 스타일리스트는 또 뭐지라고 하는데 요즘은 자기가 브랜딩을 만들려면 네이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수비약이다 뭐다 뭐 타로 수비약이다 그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저도 이게 만든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저는 이제 커리어랑 네. 본인의 경력, 일 이쪽에 관련돼서만 봅니다. 그럼 사실 시장은 엄청 줄어요. 근데 한국에서 이 고민 안 하는 사람은 없고 이 고민은 약간 돈을 벌고 있는 분들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걸로 돈을 많이 벌겠다, 뭐 유명해지고 싶다 이런 거보다 직업이나 이 업이라는 거 그리고 돈을 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좀 명료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진단하는 상담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짠짠이 다른 일도 좀 하면서 왜냐면 우리가 좋은 일이나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 사실 돈 때문에 타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타로 공부를 하시고 싶고 그걸로 상담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는 일에 관두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관계가 내 고객이 되는데 왜 이걸 끊고 나와요? 회사를 있으면서 얘네들이 내 클라이언트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지 얘네들도 만족을 못 시켰는데 나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말년에 끝까지 승진이 못 되고 그 내 또래 분이 팀장이 되긴 했지만 말년 대리였지만 한 개도 기분이 안 나빴던 게 전 맨날 가서 그 팀장이 그것만 봐줬어요. 오늘은 막 이러면서 그럼 뭐 이제 애지간한 일은 좀 이제 뭐 이렇게 피해갈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엔 내 고객들이 지금 하고 있는 애에서 다시 창출될 수 있고, 또는 여기에 이 회사 지금 있는 데나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만나는 관계에서 동업제도 생길 수 있고, 그때부터 시각을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전 항상 이 마음 안에 자기만의 개인 그 1인 기업 명함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언젠가는 다 1인 기업이 될 거예요. 회사를 다녀도. 회사가 대기업을 다닌다는 이유는 뭐겠어요? 대출이 되게 많이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대출이 중 정도다. 그러니까 뭔가 기회비용이거든요. 거긴 조직의 일을 하는 대신 내 거가 아니고 조직의 일을 하는 대신 내 클라이언트, 내가 배울 수 있는 거, 그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내가 확장성, 외부에서 확장할 수 있는 걸 다 갖출 수 있는데 가능하면 조직에서 그 일을 일이 너무 싫어 이런 거보다 내가 사장인데 오늘부터 출근해서 자, 좀 보자. 오늘 이 회사에 내가 이런 사업을 할 건데 앞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새로운 회사를 차린다면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거기서 늘 생각하시면 회사가 노다지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매일매일 출근해서 조금 부끄러운 얘기이지만 매일매일 저는 A4 용지를 집에 가져왔어요. 이게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회사를 나가면 A4 용지를 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프린트를 가져올 수는 없고 그래서 진짜 늘 이따만한 가방을 갖고 다니면서 한달이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해? 아무도 없어야 되니까 뭐 야근합니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회사를 가서 가져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사람들이 전에는 경리부팀 이런 분들을 이제 막 쪼이니까 싫어했잖아요. 근데 돈을 모르면 안 되겠으니까 늘 올라갑니다. 영수증을 두고. 그래서 또 자금의 흐름을 또 물어보고 이거 계산 어떻게 해? 그래서 경리팀과 유일한 친한 그 마케팅 부서였어요. 제일 안 맞고 이랬었는데 막 나중에 너무 친해져서 내 개인 뭐 이거 개인 사업자내면 이거 어떻게 돼 이런 것도 회계 이런 것도 물어보고 돈 영수증 뭐 가리 뭐 면세 뭐 이런 거 엄청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R&D 팀과도 또 친해집니다. 분야 이런 거 어떻게 해? 뭐 영어 어떻게 해? 막 이래가지고 그거 물어보고 내가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부서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리 없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잘리기 직전까지 너 너무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냐 뭐 한 대리 너 뭐 이래가지고 되겠어 막 사람 많은 데서 막 욕을 먹어도 사장이 겪어야 될 수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커피는 잘 끓이지 않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별로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 안 생겨요. 회사를 가는데 심지어 막 돈도 줘. 안 잘렸으면 좋겠는데 나중에는 그 각 부서에서 한 명씩 왜 우리 화장실 옆으로 책상 옮긴다는 그런 네네. 일도 당했어요. 오. 너무 좋은 거예요. 일을 안 시키잖아. 근데 각 부서에 있는 애들이 서로 이렇게 보면서 왜 왔는지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모여서 각자 이렇게 좀 간을 보다가 얘기를 터놓으니까 다 똑같은 애들, 다 다른 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이후에 제가 들은 소식으로도 그 잘 다들 잘 들었어요. 이직하셨거나 자기가 원하는 바를 거의 이뤘어요. 네. 근데 물론 그분들이 제일 눈밖에 났었던 게 9시 출근 정시 퇴근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퇴근 시간만 되면 그 팀만 문 앞에 있더라고요. 누가 먼저 나가나 막 6시 딱 되면 다 나가고. 근데 그 뒤에 일이 너무 그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이제 상담 뛰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또 밤에 상담을 하니까 피곤하잖아요. 낮에는 또 막 이렇게 수업 준비도 하고 뭐 프린트도 하고 막 이래야 돼 바쁘고 그런데 5시쯤 되면 이제 제가 화장을 고쳐요. 다시. 그래서 이게 전화를 막 네 회장님 예 그러고 가겠습니다. 막 했더니 회사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술집 알바 뛰나? 근데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그렇게 이뻐?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럴 리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오해도 받고 뭐 그래서 회사에 아프기도 하고 해서 좀 끝까지 다니고 싶었지만 에이, 너무 민폐다. 이 정도는 많이 해먹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끝까지 고수를 해서 그거는 받았죠. 실업급여. 잘라라. 내 발로는 못 나간다. 그래야 이게 실업급여가 나오니까 제발 잘라만 주세요. 막 이래서 그런 그 도박이라는 생각으로 그러고 나오긴 했지만 저도 전업으로 이걸 바꾸기까지는 2년 준비했어요. 네. 2년을 독하게 욕을 엄청 먹으면서 회사를 다닌 거죠. 그러니까 저와 한 팀이 된다 그러면 다들 한숨부터 쉬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판에 정말 하다 이 일을 줄 게 없어서 네. 그 고객 컴플레인을 제가 맡은 거죠. 아무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하겠다. 근데 정말 이 일 덕분에 아무도 노타치였어요. 욕먹는 일이니까. 근데 저도 할만하다고는 했지만 좀 스트레스가 있었던지 그때 얻은 휴지 중에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때 이제 이거 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검사를 여러 번 받아봐도 문제는 없다 그러는데 이쪽 귀가 안 들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욕부터 시작해요. 아침 9시 땡 하면 뭐 영어 욕도 나오고요. TGIF라서 그런지 오마이갓도 나오고 막 욕이란 욕은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 휴가 가면 다 비상이었어요. 그걸 대신 해주는 사람이 휴가를 내게 되더라고요. 네. 끝나고 나면. 그래서 그 당시에 고객 컴플레인 이런 게 제일 심할 때 그런 멘트들 이런 거 많이 이제 할 때여서 제일 심할 때여가지고 블랙 컨슈머 뭐 생기고 미스테리 샤퍼 이런 거 하고 이럴 때여서 좀 심했는데 그래도 저는 그때 그분들이 이분들이 내 고객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그 1대1 면담 요청 조금 재밌다라는 분이 있으시면 그분들까지 고객으로 끌어들일 생각. 네 대단하십니다. 그 편지로도 하고 뭐 이메일도 보내고 그 메일해서 아예 뭐 무슨 케이준 언니 상담 해가지고 그 회사에 거기다가 적극적으로 올려서 거기 Q&A 하면 영업력이 대단하시네요. 기획력이 그 월말이 다가오니까 이상하게 계속 카드값이 안 줄어요. 그래서 또 이제 재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배워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 밑바닥 꺼내서 앞으로 나가는 기분이기는 했지만 말했잖아요. 4개의 복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뭐라도 해야지. 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질문은 나한테 나오잖아요. 내가 미신이자 내가 답이고 내 앞에 벌어진 게 내 운명이 아니고요. 이걸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진짜 팔자라는 거.